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 5번째 강좌인데요. 이게 아마 기초 강좌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지난 4개의 영상이랑 오늘 거 5번째 영상만 보셔도 기본적인 툴 사용법을 아시는 거니까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 속에서 알려드렸던 기능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세요. 프로크리에이트를 실행하면 제일 처음 보이는 이미지가 갤러리라고 부르는 화면인데요. 기존에 이미 작업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면 이미지가 이렇게 낱장으로 하나하나씩 보이실 거예요. 이 이미지들을 하나의 폴더로 종류별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택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폴더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하는 이미지끼리 한번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상단에 선택을 눌러서 같이 합치고 싶은 이미지들을 이렇게 여러 개 선택한 다음에 여기 스택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X를 쳐주고 여기 지금 스택이라는 이름으로 그림이 여러 장 겹치게 됐잖아요. 이거를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제가 아까 합친 이미지들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기 폴더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이 스택 위에서 화면을 왼쪽으로 쓸어주면 공유, 삭제 또는 복제도 가능해요.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면 여기 안에 있는 이미지가 다 한 번에 삭제되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복제를 하게 되면 스택 안에 있던 이미지 모두가 다 복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똑같은 폴더가 2개 생긴 거를 볼 수 있죠? 한번 복제된 스택을 삭제를 해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쓸어 넘기면 삭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했을 때 공유 버튼을 누르면 여기 스택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한 번에 JPG 혹은 PNG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JPG를 이렇게 5개의 이미지를 한 번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 갤러리에 여기 5개의 그림이 다 한 번에 내보내졌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여러 개의 작업 이미지를 내보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스택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를 꾹 눌러서 다른 이미지 위에 이렇게 얹혀 놓는 방식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만들어진 스택 안에 한 번에 몇십 장의 이미지를 하나하나씩 선택해서 갖다 넣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원하는 이미지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또 같은 폴더에 넣을 이미지들을 같이 묶어준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스택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7장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택에서 이 폴더 안에서 이미지를 밖으로 빼는 것도 이렇게 하나 눌러서 이쪽에 놓고 하나씩 밖으로 빼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까 모은 것처럼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터치해주면서 7장을 한 번에 밖으로 빼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를 밖으로, 갤러리 밖으로 뺄 때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미지를 펜슬로 잡은 상태에서 여기 손가락으로 뒤로 가기를 눌러서 갤러리 밖으로 나와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놔주면 이렇게도 이미지를 밖으로 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갤러리 내에서 미리 보기도 가능해요. 미리 보고 싶은 이미지를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보여지죠. 그리고 여기 화살표가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미리 보기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크리에이트는 사진을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사진 자체를 보정하고 그런 거는 불가능하지만 여기에 글씨를 쓰면서 애플 펜슬로 예쁘게 꾸미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사진을 눌러서 이렇게 불러와도 되고 아니면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드라이브,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을 갖고 오실 수도 있어요. 물론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지고 오실 수도 있어요. 갤러리를 스플릿 뷰로 옆에 놓고 원하는 이미지를 꾹 눌러서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가져와지죠. 이번에는 새로운 캔버스 만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저는 보통 스크린 크기로 작업을 하는데 제가 간혹 가다가 여기 사용자 지정 크기로 알려드려서 작업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셨다면 여기 리스트에 제목 없음 이게 되게 쫙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보기 싫으시면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정말 자주 쓰는 자기만의 원하는 사이즈가 있으면 저장을 해놓고 쓰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 2000 by 2000 픽셀을 자주 쓰신다, 여기에 그냥 차라리 편집을 해서 이름을 지정해 놓으면 좋겠죠? 만약에 스티커 작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거면 그냥 스티커라고 쳐놓고 내가 원하는 해상도랑 크기가 맞는지 한번 보시고 여기 이렇게 자주 쓰는 것들을 쫙 끌어서 위쪽에 올려놓으면 좋겠죠? 이제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었으니까 축소도 해보고 확대도 해보고 회전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편한 작업 상태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이게 참 편한 것 같더라고요. 선 그릴 때도 만약에 이 자세가 편하시면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훨씬 편하죠? 이 상태에서 이 두 손가락으로 축소하는 이 제스처를 빠르게 해주시면 원래 처음에 캔버스가 보여졌던 상태로 돌아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작게 작업을 하다가 원래대로 보고 싶다 할 때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는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빨리 해주시면 더 시간이 단축되고 좋죠. 근데 이게 방향은 인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작업할 때는 이렇게 가로 형태로 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살짝 90도를 기준으로 뭔가 오른쪽으로 더 가 있으면 이렇게 세로로 바뀌더라고요. 그거는 감안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왼쪽 상단에 갤러리 옆에 이 렌치 모양 도구 있잖아요. 여길 들어가시면 프로크리에이트의 환경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작업하는 중에 캔버스를 잘라내거나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원하는 대로 자를 수도 있고 회전을 해서 자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원하는 사이즈가 정확하게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되고요. 캔버스를 수평으로 뒤집거나 수직으로 뒤집고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 그리기 가이드는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가이드라인을 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이드라인도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편집에 들어가셔서 격자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가이드라인의 두께라던가 가이드라인의 컬러, 불투명도 자기가 원하는 환경에 따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말고도 등거리, 원근 이런 식으로 원근, 대칭, 수평도 있고 사분면 제가 저번에 만다라 그릴 때는 여기 방사상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시면 작업하시기에 훨씬 더 쾌적하실 거예요. 그리고 공유 버튼이 저희가 이미지를 내보낼 때 그 버튼이었죠. 원래 기본적으로 프로크리에이트는 자동 저장이 가능해서 이렇게 내보내기를 하지 않아도 갤러리, 이 프로크리에이트 안에 있는 갤러리에는 저장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작업한 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는 JPG로 바꾸던가 PNG 혹은 뭐 다른 이미지 파일로 바꿔야지 전송이 가능하니까 이런 기능이 공유라는 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비디오는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레이어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그 모든 순간을 자동으로 저장을 시켜줘요. 원래 기본적으로 얘가 켜져 있어서 저는 그냥 켜놓고 쓰는 편인데 이게 싫으시면 그냥 꺼도 되고요. 이게 가끔 다시 보기를 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만약에 이 그림을 본다고 치면 타임레스 다시 보기를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작업한 것들을 영상으로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이 영상은 공유도 가능해서 타임랩스 비디오 내보내기라고 전체 길이 혹은 30초 이내로 줄여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설정을 보시면 밝은 인터페이스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옅은 회색의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를 꺼주면 까만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잡이 인터페이스를 켜주면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컨트롤 바가 오른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왼쪽이 편해서 이거는 꺼놓고 쓰고요. 브러쉬 커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브러쉬를 제일 크게 해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브러쉬 커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브러쉬 커서를 꺼주면 안 보이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설정해서 쓰시면 되고 여기 컨트롤 바가 오른쪽 왼쪽으로 옮기는 거 말고도 위아래로도 이동이 가능해요. 이렇게 살짝 빼준다는 느낌으로 이 베젤에서 얘를 한번 살짝 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컨트롤 바에서 상단에 있는 거는 브러쉬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왼쪽은 브러쉬의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여기 왼쪽에 실행 취소를 누르면 한 단계가 취소가 되고요. 계속 누르면 계속 뒤로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다시 되돌리기 해서 이렇게 눌러주면 다시 실행이 되죠. 이 기능은 제가 손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면 이렇게 똑같이 언두 기능인 거고요.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 리도 기능인 거예요. 그리고 꾹 눌러서 계속 실행 취소하거나 계속 다시 되돌리기를 할 수가 있는데 꾹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실행 취소가 되고 또 되돌리기를 꾹 누르면 이렇게 되돌리기가 가능해요. 이거는 손가락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요. 두 손가락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실행 취소가 되고 세 손가락을 다시 화면을 꾹 누르고 있으면 다시 실행이 되는 거죠. 여기 설정 제스처 제어에 말 그대로 제스처 제어를 할 수가 있는 패널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도 그냥 원래 기본적인 세팅으로 쓰고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입맛대로 제스처 제어 패널에서 수정을 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으면 일반에 들어가서 기본값으로 재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브러쉬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브러쉬 눌렀을 때 나오는 브러쉬 라이브러리들은 여기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것도 다 가능하고 지우개도 똑같이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우개를 꼭 에어브러쉬에서 선택해서 안 쓰셔도 되고 원하는 스타일대로 바꾸셔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브러쉬 라이브러리는 원래 기본적으로도 제공하는 브러쉬가 많긴 하지만 원하는 브러쉬를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가 있다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프로크리에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하는 브러쉬를 다운을 받아서 프로크리에이트로 열기 해주시면 되고요. 이 다운받은 브러쉬들은 여기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아이콘이 생겨요. 여기 상단에 있는 리본 모양 이 세트들도 다 다운을 받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커스텀된 브러쉬들은 슬라이드에서 삭제 혹은 공유, 복제도 가능하고요. 여기에 있는 세트들도 터치해서 이름 바꾸거나 삭제, 공유, 복제가 다 가능해요. 이렇게 꾹 눌러서 위치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브러쉬 세트 내에서도 이렇게 이동해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 원하는 브러쉬 길이 모아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또 꾹 눌러서 아까 갤러리에서 그림 정리하듯이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원하는 브러쉬를 한 번에 다른 폴더로 옮길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로 다 옮겨졌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마지막에 있는 컬러 팔레트, 이런 식으로 디스크 이동해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건 바로 이전에 썼던 컬러인 거고, 오른쪽이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클래식 버전으로 이렇게 바를 움직여서 혹은 여기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색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값으로 입력하는 게 편하시면 RGB 값이라던가 혹은 그 컬러 코드 있죠? 컬러 코드를 입력해서 사용하셔도 되죠. 여기 마지막에 있는 팔레트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몇 개 제공이 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크리에이트 그 홈페이지에서 스와치 컬러를 많이 다운받아서 쓰는 편이에요. 아니면 여기 상단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제목 없는 팔레트가 만들어지면 저만의 팔레트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얘를 기본으로 지정해주고, 만약에 얘가 기본으로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여기 이렇게 터치해서 기본으로 지정해 주시면 여기에 제목 없는 팔레트, 방금 제가 만든 새로운 팔레트, 빈 팔레트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원하는 컬러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쪽 공간에 터치를 해주면 네모 모양으로 팔레트가 완성이 돼요. 이 완성된 색깔들, 스와치들은 이런 식으로 끌어서 정리하는 게 가능하고, 한번 꾹 누르면 삭제도 가능하죠. 이 만들어 놓은 팔레트들은 슬라이드를 해서 삭제도 가능하고 공유도 가능해요. 이번에는 레이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 들어가시면 레이어의 가장 처음 세팅이 배경 색상이 있고, 그 위에 레이어 1이 있어요. 레이어 1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 추가해서 레이어를 계속 추가할수록 붙는 숫자인 거고요. 이 레이어 이름은 이렇게 한 번 더 클릭해서 이름 변경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슬라이드에서 삭제, 복제, 잠금이 가능하고, 꾹 눌러서 이런 식으로 위치도 변경이 가능하죠. 배경 색상에 가까울수록 제일 아래층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레이어 1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여기 만약에 레이어 7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지금 이렇게 덮어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레이어 하나에 제가 그린 이미지들이 다 보여요. 지금 얘네를 순서를 바꿔볼게요. 얘를 제일 아래층으로 내리고 싶다 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레이어 7에 있던 이미지가 아래로 내려왔죠?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위로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레이어 추가된 것들은 다시 삭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삭제도 가능하고, 아니면 레이어 삭제는 안 하고 안에 그린 것들만 지우고 싶다 하면 지우개로 다 지워도 되지만, 어차피 한 번에 다 지울 거면 터치해서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거는 색 채우기인데요. 아무거나 일단 그려볼게요. 이렇게 꼭 닫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색을 채울 때 다 칠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여기 있는 컬러를 싹 끌어오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채워지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살짝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얘를 일단 취소해 주시고 이 컬러를 쫙 끌어와서 띄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색상 드롭 한계값이라고 떠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펜을 화면에서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지나쳐 버리면 레이어 전체가 채워져 버리고요. 지금 0%로 돼 있으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이 정도에 딱 잘 맞게 해주시면 빈 공간 없이 색이 깔끔하게 채워졌죠. 그리고 이 레이어 전체를 컬러를 채우고 싶을 때 이렇게 색을 끌어오는 것도 가능하고, 이 레이어에서 터치를 해주면 레이어 채우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레이어 채우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색이 채워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V 버튼, 이거 체크박스를 꺼주면 레이어 숨기는 게 가능하고요. 이 레이어는 한번 삭제를 할게요. 그 다음은 퀵 쉐이프 모드를 알려드릴게요. 직선이나 사각형, 원이나 세모 이런 것들을 만약에 되게 똑바르게 그리고 싶으실 때 이용하기에 좋은 기능인데요. 이렇게 선을 딱 그리고 펜을 띄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에 꾹 누르면 여기 상단에 선 생성됨이 뜨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직선이 생성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똑바로 이렇게 180도 수평으로 똑바르게 하고 싶다 하면 손가락 하나를 화면에 터치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일정 비율로 이렇게 탁탁 걸리면서 선이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모양 편집도 바로 떠서 선이 되거나 혹은 원호로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 다음 원 그리기는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고 화면에서 펜을 띄지 않은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고 타원이 생성이 됐죠? 이때 펜을 놔주면 모양 편집이 가능해요. 그래서 정원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점을 본인이 이동을 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원을 그리는 거는 이렇게 원을 그리고 꾹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퀵 쉐이프 모드가 실행이 되잖아요. 이때 손가락 하나를 터치를 해주면 정원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색을 채워서 알파 채널 잠금을 알려드릴게요. 레이어에 얘를 한번 누르면 알파 채널 잠금이라는 기능이 있었죠? 얘를 눌러주면 이 칠해진 면적 안에서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서 이런데 해봤자 그림이 안 그려져요. 여기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알려드렸던 클리핑 마스크, 이 레이어 2 위에 레이어 3이 있잖아요. 이 3에다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이 아니고 일단 색을 이렇게 칠해볼게요. 이렇게 칠해놓고 이 직선들을 원 안에다가 가두고 싶을 때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했었죠. 이 레이어 3을 선택해서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눌러주면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이거는 알파 채널 잠금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레이어 3을 한번 움직여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가능하죠. 혹은 이 원을 움직여서 이렇게 디자인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게 알파 채널 잠금이랑은 다른 기능인데 살짝 비슷하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는 여기 왼쪽 상단에 있던 기능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레이어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고 얘를 사이즈를 줄이거나 이동을 하거나 회전을 하고 싶을 때 이 화살표 모양을 터치해주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 사이즈를 이렇게 자유 형태로 변경할 수도 있고 회전도 가능하고 혹은 균등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자석으로 해서 탁탁 걸리게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한 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마술봉을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재밌는 효과 같은 거를 쓸 수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자주 썼던 게 가우시안 흐림 효과. 이렇게 슬라이드 해서 펜을 화면에 대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터치를 해서 흐림 효과를 줄 수도 있었고요. 픽셀 유동화에서
저희가 많이 쓰는 확장, 이런 식으로 재밌게 물감 섞는 것도 가능했었죠. 여기에 있는 기능들은 한번 다 사용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도 저희가 좀 썼죠. 불투명도를 이렇게 슬라이드 조정해서 이미지 투명도를 조절을 한번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술봉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가능했었고, 아니면 레이어 창에서 이 N자 모양을 터치하면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했고, 아니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해주면 바로 이렇게 마술봉에 실행이 되죠. 편하신 방법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도장 만들기에서 알려드렸던 올가미 툴로 선택하는 것들 보여드렸죠? 여기 리본 모양을 터치해 주시면 올가미 툴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만 해놓고 티가 안 나는데 이 상태에서 화살표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지금 이동이 된 게 보이시죠? 저희가 도장 만들기에서 사용했던 이 선택 기능 중에서는 여기 레이어에서 작업을 했었죠. 레이어 5, 비어있는 레이어에다가 이런 식으로 원하는 글씨를 쓴 다음에 레이어 5를 터치해서 선택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빗금이 쳐졌잖아요. 빗금 돼 있는 부분이 선택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레이어 4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를 지우기를 눌러주면 구멍이 뽕 뚫렸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도장 만들기 수업을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쉬우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